근데 먹는 피임약뿐만이 아니라 루프로도 사후 피임법 혹은 응급 피임법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5일 이내는 100% 그리고 7일까지도 어느 정도 사후 피임 효과가 있다. 소녀시대에 테티서가 있듯이 저희도 이름을 정했습니다. 큐! 이름은 원추? 원추! 저희가 항상 권홍주 셋이 모여서 촬영을 하곤 했었는데 이제 셋이 같이 일을 하다 보니까 이제 모두 모여서 촬영을 하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시간이 나기가. 그래서 이제는 그냥 둘만이라도 모이면 영상을 찍어보자 라고 해서 유닛을 결성하게 되었습니다. 다 모이면 훨씬 더 풍부한데 이랬다가 컨텐츠 자체가 만들어지지가 않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저희 업로드 계속 못하고 있어요. 오늘은 홍쌤이 조금 바쁜 관계로 저희 둘이 먼저 촬영을 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지켜보고 있다. 일단 오늘 우리가 어떤 컨텐츠 준비했죠? 사후 피임 목적으로 넣는 자궁 내 장치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 드릴까 합니다. 사후 피임법, 응급 피임법에 대한 먹는 약에 대해서는 아마 저희 영상에 있을 거예요. 근데 먹는 피임약뿐만이 아니라 루프로도 사후 피임법 혹은 응급 피임법이 가능하기 때문에 오늘은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드려볼까 해요. 사후 피임법을 할 때 우리가 먹는 약을 주로 처방을 하는데 삽입하게 되는 루프와 분명 차이가 있겠죠. 그래서 오늘 그거에 대한 내용을 다 말씀드릴 거고 이 블로그에 이제 그 내용을 써놓은 거예요. 우리 인플루언서. 왜냐면 우리 영상에서도 구리 루프에 대해서 언급하긴 했는데 맞아. 이게 검색 노출에 있어서 제 블로그가 좀 이렇게 상급이어가지고 네, 이렇게 깨알 자랑하시는 넣다 보니까 수 자랑쟁이. 거기서 이제 사후 피임 방법을 고민하다가 찾다가 구리 루프에 대해서 써놓은 제 글을 보고 지방에서도 연락이 몇 분이 오시더라고요. 근데 그 내용을 알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생각보다 많은 산부인과 의사분들 중에서도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서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더 많은 분들이 알게 되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저희가 오늘은 권추원추 첫 번째 컨텐츠로 준비를 했습니다. 빠밤. 빠밤. 사후 그래서? 피임법에 대해서 일단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사후 피임법은 우리가 임신되지 않도록 배란을 막거나 착상을 막는 그 두 가지로 작용하죠. 호르몬으로 막을 수 있는 것들은 배란을 막는 게 핵심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자궁 내 장치 같은 경우는 수정된 수정란이 제자리에 착상하지 못하도록 약간의 염증을 만드는 게 핵심입니다. 그러면 그런 염증을 호르몬 루프도 만들어줄 수 있고 구리 루프도 만들어줄 수 있을까요? 구리 루프가 사후 피임약에 대해서 제일 연구가 많이 되어 있고 콘돔이나 이런 피임을 하지 않은 성관계 이후에 5일까지는 100%. 이 100%라는 용어가 진짜 잘 안 나오는데 교과서에 명백하게 100%라 써 있어서 좀 놀랬던 것 같아요. 부인과 교과서는 100%고 또 다른 내분비 교과서는 100%라고 표현하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99점 몇 퍼센트 정도의 성공률로 이제 피임을 성공하는데요. 5일 이내는 100% 그리고 7일까지도 어느 정도 사후 피임 효과가 있다. 그러니까 성관계하고 7일 이내. 이제 그냥 괜찮을 거라 생각하고 지나갔는데 갑자기 뭔가 늦어지는 것 같은데 이 생각이 문득 들면서 약을 먹으려고 하니까 이미 약을 먹을 날짜는 지나버린 것 같고 맞아요. 그래서 막 검색을 하다 보니까 구리루프가 걸리는 거죠. 이 사후 피임약을 복용을 한 후에도 맞아요. 좀 걱정돼서 오시는 맞아, 분도 맞아요. 있더라고요. 전국적으로 구리루프를 넣으러 오시니까 아유, 이제 전국에서 어떻게 오니까. 오셨냐 하면은 그 사후 피임약 사실 복용하긴 했다. 근데 사후 피임약의 실패율이 한 1에서 2%이고 시간이 지날수록 떨어진다는 거를 인터넷에서 찾아보니까 도저히 걱정돼서 잠이 안 온다. 그래서 이렇게 오신 분들은 이렇게 루프를 넣어드린 적이 있죠. 근데 그분들이 오신다고 바로 넣어드리진 않는다. 그죠? 전 모르죠. 왜냐면 전 선생님 진료를 보지 않으니까. 왜냐면 우리가 구리 루프를 넣으면은 사실은 안 좋은 것도 있거든요. 월경이 많아지거나 월경통이 더 심해지고 자궁 내 장치를 넣기 전에 주의해야 되는 게 골반염을 최근에 알았던 분들은 넣게 되면 골반염이 더 심해지고 통증이 더 심해지기 때문에 그거를 우리가 피임만을 위해서 그냥 넣어서 해결하겠다. 이런 것들은 조금 지양하고 있습니다. 충분한 상담을 하고 적절한 케이스에서 지금 넣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그러면 그 구리루프랑 먹는 약이 피임 성공률에는 얼만큼 차이가 있을까요? 지난 영상에도 나오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피임을 하게 되면 1년에 피임 실패율을 1% 미만 이 정도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사후 피임약을 복용하게 되면 평균적으로 그 한 번 약을 먹었을 때 피임 실패율이
한 번에 2% 정도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약에 따라서 뭐 1%, 2% 그리고 약을 얼마나 빨리 복용했느냐에 따라서 실패율이 달라지긴 하지만 대략적으로 1에서 2% 정도로 설명드리는데요. 구리루프는 그 성공률이 그보다 훨씬 더 낮다. 이렇게 거의 설명합니다. 0%에 가깝다고 보고 있는 거죠. 이제 최근에 구리루프 말고 다른 루프로도 사후피임을 할 수 있잖아요. 맞아요. 다른 루프 뭐 있겠어요? 그건 선생님 하시는 거 아니에요? 제가 선생님 이번 질문 제가 해야 알겠어요. 구리루프 말고 우리가 대표적으로 많이 넣는 루프가 레보노게스트렐, 자궁내 장치 해서 유명한 삼총사 있죠. 미레나, 제이디스, 카일리나. 이 중에서 가장 용량이 많은 게 미레나인데 미레나에 대해서도 사후피임에 대한 연구가 최근에 나와서 구리루프랑 비교한 게 있었고 구리루프보다 열등하지 않다라는 의견이 지금까지 나왔습니다. 열등하지 않다는 거는 기존 구리루프가 좋잖아요. 그거 대비해서 비등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는 아직 미레나를 통한 사후피임에 대해서는 이제 연구가 막 된 맞아요. 거고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의사들이 가장 믿는 NEJM의 이제 논문이 이제 최근에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병원에 가서 미레나 해주세요 라고 했을 때는 모르시는 선생님도 많고 알고 계셔도 안 해주실 분이 되게 많아요. 아직까지는 신생 연구로 나온 거라서 좀 더 연구가 쌓이면 그때 가서 한번 해보겠다라는 생각으로 안 하시는 경우도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구리루프랑 비교하면은 구리루프 같은 경우는 일주일까지도 가능하다고 했는데 미레나 루프는 어떤가요? 미레나 루프는 아직은 그래도 5일까지만 보장할 수 있다 돼 있고 7일까지는 연구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울리프리스타 아세테이트 이게 관계하고 120시간까지 사후 피임 효과가 있는 먹는 약인데 이 약하고 미레나를 비교한다라고 했을 때 그 피임 실패율은 어떤가요? 올리프리스타 아세테이트 같은 경우도 한 2% 정도 실패율이 있다고 하고 흔히 말하는 미레나 장치를 넣었을 때 이 미레나는 연구에서 0.3% 정도라고 했기 때문에 확률 자체는 매우 낮긴 한데요. 그 두 개 간을 비교를 한 게 아니기 때문에 단순히 올리프리스타 아세테이트 약제보다 미레나가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긴 좀 힘들 것 같습니다. 맞아요. 다 좋은 선택지인데 결국 나한테 맞는 거 이제 먹는 약이라든지 루프를 결정을 하면 될 것 같기는 해요. 지금 구리루프나 이런 루프에 대해서 이야기하니까 안 그래도 오늘 댓글에 누가 이렇게 썼더라고요. 결국에는 또 미레나 팔려고 하는 거 아니냐, 아하. 장치 팔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하는데 아, 진짜? 그게 그렇지 않습니다. 맞아요. 저희가 이게 의학적으로 객관적으로 알려져 있는 사실들만 말씀을 드리는데 먹는 약보다 이런 장치를 넣었을 때 더 좋은 경우는 가장 첫 번째는 배란을 이미 한 경우에는 먹는 약보다 루프가 좋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진료를 보는데 사후피임약 받으러 갔다가 갑자기 카일리나 넣어라 그래서 카일리나를 갑자기 루프를 넣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와서는 카일리나가 사후피임법으로 맞는 거냐 이렇게 물어보긴 하셨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카일리나도 물론 자궁 안에 염증을 일으켜서 착상을 방해할 수는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결국에는 아직 미레나도 연구가 되고 있는 상태이고 미레나의 그런 허가 승인 자체가 사후피임을 위해서 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카일리나로 하는 것은 의사나 환자 입장에서 모두 조금 위험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 누구도 연구 안 한 거 아니에요, 아직까지는. 카일리나를 응급피임법으로 사용하기엔 좀 무리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들기는 해요. 먹는 피임약을 우리가 많이 처방을 하지만 그래도 먹는 피임약 말고 자궁 내 넣는 장치를 조금 더 권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일단 먹는 피임약이 사실은 가장 효과가 좋은 거는 배란하기 전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미 배란을 한 것 같다라고 할 경우는 먹는 피임약보다는 루프가 조금 더 효과적일 수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제 관계한 지 시간이 좀 너무 많이 지났다. 그러면 구리루프 같은 경우는 5일째까지도 성공률이 높은 편이고 7일까지도 효과가 있을 수 있다라는 보고들이 있기 때문에 5일이 또 이미 지났다. 그 구리루프를 고려를 해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또 호르몬이다 보니까 과연 똑같은 호르몬 용량이 BMI가 좀 다른 사람에서도 과연 똑같은 효과를 보일 것인가 이런 의문들도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비만하신 분들에 있어서도 먹는 약보다는 루프를 조금 더 선호하는 경향이 있고요. 특히 우리가 노레보 그런 LNG로 성분으로 구성되어 있는 약제 같은 경우는 체중이 많이 나오는 경우에는 오히려 용량을 2배까지 띄워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연구들도 나올 만큼 체중이 많이 나가는 분들은 혈중 농도가 되게 낮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덩치가 큰 사람은 좀 술을 많이 먹을 것 같은 맞아. 느낌이 들잖아요. 맞아. 그런 것처럼 약도 더 많은 용량이 있어야 효과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고 실제 몸에도 혈중 농도가 낮으니까 효과가 떨어진다고 일단은 보고 있고요. 엘라원이라고 말하는 올리프리스타 아세테이트라는 약물은 체질량 지수에 따른 농도 차이가 없다고도 보지만 역시 그것도 알 수 없는 거죠. 의학적으로는 괜찮다 말씀드리지만 만약에 그런 거 하나까지도 걱정이 된다면 자궁 내 장치도 한번 고려해 볼 수 있죠.
그 알코올이 꼭 덩치에 따라서만 다른 게 아니잖아요. 몸에서 갖고 있는 효소에 따라 덩치가 작아도 조금 더 알코올을 잘 받을 수도 있고 덩치가 커도 되게 못 받을 수도 있는데 그런 관점에서 어떻게 생각해요? 그런 것도 피임약 자체가 효과가 없는 사람도 있다는 그런 연구 발표도 있습니다. 피임을 하려면 남포의 성장을 막아야 되고 두 번째는 이 배란을 막든지 그 다음에 착상을 막아야 되는데요. 세 가지의 방식으로 우리 임신을 방해하는 게 피임인데 그 농도가 일정량 이상 올라가지 않으면 이 세 가지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임신을 하는 거죠. 피임약을 먹는데도 간혹 임신을 했다 이런 분들도 있잖아요. 이제 그런 분들은 술처럼 이렇게 해독이 잘하는 게 아닌가. 안 되는. 그럼 너무 불안할 것 같은데? 나는 이거 피임약 너무 빨리 분해하는 거 아니야? 막 이렇게 불안해하면 어떡해요? 그런 사람이 아주 적기 때문에 평가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정말 네. 극소수로 그런 경우도 네네. 있다 이런 정도의 의미겠죠, 그런 거는. 늘 세상에 기적이 있으니까요. 촬영을 하면서도 오히려 이게 너무 많은 겁을 드릴 것 같아서 참 모든 내용을 다 말씀드리진 못하지만 어찌됐건 이런 루프도 분명히 그 사람의 걱정, 그 사람의 상황, 그 사람의 행동 방식 이런 것들에 따라서 적절한 게 있을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와, 말 많이 하네. 말 되게 잘하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어떤 거 있을까요? 지속적인 피임이 필요한 경우에는 조금 더 루프를 사용할 수 있겠죠. 이런 경우에 있었어요. 환자분들이 사후 피임약을 한 5번, 6번 이렇게 맞아, 복용한 맞아, 분들이 맞아. 있어요. 그런 분들은 저도 먼저 구리 루프라는 게 있다라는 걸 설명을 드려요. 음. 비용적인 측면도 그렇고 효과면은 동등하다 치더라도 그 사람은 내가 이거를 먹고서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를 늘 초조해하면서 맞아. 날려야 되는 시간이 너무 아깝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제가 먼저 말씀드려요. 이런 게 있다. 100%나. 그렇게 강조하지는 않고 선택지를 하나 더 드리는 거죠. 근데 저 같은 경우 이제 그런 케이스 있었어요. 구리루프를 사업핀 목적으로 와서 하고 싶다. 근데 본인은 요거 넣은 다음에 생리 시작하면 빼버릴 거다. 그렇게 했던 분이 계셨거든요. 근데 그분이 몇 달 후에 왔어요. 구리루프 빼시겠어요? 했더니 아니라고. 너무 그냥 편하다고. 구리루프 하고 있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생각보다 루프가 처음에 넣으려고 생각하면은 좀 걱정도 되고 부작용도 생길까봐 불안하기도 하고 그렇긴 한데 막상 루프를 넣고 적응만 잘 되면은 굉장히 편하거든요. 이 여자들이 사실은 매 생리 주기마다 내가 생리 왜 안 하지? 조금 늦어지면 계속 걱정하고 임신 아닐까 초조해하고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하면은 루프를 넣어놓으면 굉장히 마음이 편하기 때문에 자궁내 장치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장기적이고 가역적인 피임법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방법들을 더 많이 활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현대의학을 잘 이용하는 것은 분명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너무나 막연히 인터넷에 있는 정보만 가지고 저기 문제가 됐던 게 나에게도 일어날 거야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상의를 해보고 나의 가장 적절한 것을 같이 고민해보고 같이 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저희가 영상에서 미레나, 레보노르게스트의 분비 자궁내 장치가 사후피임에 효과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2023년 1월 기준으로 허가되어 승인되어 있는 국가는 없다고 하더라고요. 심지어 제약사에도 현재는 그런 계획도 없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동네 산부인과에서 이 영상 봤으니까 빨리 해주세요 이런 말씀은 아직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응급피임법으로 사후피임 약, 먹는 약을 가장 많이 알고 있기는 한데 구리루프도 교과서 상으로 꽤 효과가 좋은 그런 사후피임법으로 알려져 있으니까 이것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또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전 대비해서 이런 인공유산 자체가 불법이 아닌 세상에 맞아요. 왔잖아요. 그래도 유산을 해도 된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피임에 대해서 꼭 강조를 하고 맞아요. 싶고 늦었더라도 5일, 늦었더라도 7일. 진짜 7일까지는 병원에 오시면 저희가 뭔가 도와드릴 방법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지금까지 우리 동네 펀츠 완추! 와!